6월 ISM 제조업 PMI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은 펀더멘털리보다 정치적 이슈로 많이 움직이는 그런 변동성 구간이기 때문에 다소 펀더멘털하고 동떨어진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경기 체력이라든지 경기 펀더멘털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제조업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하고 있는지, 더욱이 최근에 베어스팁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경기 확장 국면에서 나오는 실제 물가 반등에 대한 우려인지, 수요가 진짜로 회복하는 부분인지를 살펴보는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이번에 발표된 ISM 제조업 PMI도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디테일하게 매크로 분석을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나오고 있는 내러티브 자체가 수요가 개선돼서 경기가 확장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전망을 하면서 말 그대로 단기물보다 장기물 금리가 더 높이 상승하는 베어스팁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부분이 시장의 우려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수요가 진짜 말 그대로 제약적인 금리 수준에서 개선되고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월 ISM 제조업 PMI 보시게 되면 헤드라인 수치는 전월이 48.7이었거든요. 여기서 0.2%포인트 하락을 해서 48.5로 집계가 됐습니다. 3개월 연속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50이라는 기준선을 하회해서 위축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시장 컨센이 49였으니까 이를 하회했습니다. 세부 지표로 좀 살펴보면 세부 내용 전반적으로 다 위축된 구간을 보여줬습니다. 신규 주문이 3.9%포인트 증가를 하면서 49.3으로 집계가 됐지만 여전히 50 미만이라는 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 부분은 위축 속도가 줄어들었다라는 의미지 실질적인 수요가 확장되고 있다, 그런 것을 뜻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고용지수가 기준선을 하회했고 특히 1.8%포인트나 하락을 했습니다. 재차 위축 영역으로 진입을 했고요. 고용이 감소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기업들이 미래 전망을 긍정적으로만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시사한다고 생각하고, 이뿐만이 아니라 생산, 고용, 수출이라든지 수입 대부분의 지표가 위축 구간으로 떨어졌고 특히 기업 재고와 고객 재고 사이클은 기업들의 투자 부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제조업 경기를 해석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이 두 지표 모두가 감소를 했습니다. 기업 재고는 마이너스 2.5%포인트 감소했고 고객 재고도 0.9%포인트 감소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수요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PMI를 해석을 해야지 신규 주문 하나만 갖고 이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수요가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겠죠. 특별히 이제 가격 지수를 보시더라도 마이너스 4.9%포인트 하락하면서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규 주문이 소폭 증가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지표들이 계속 위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조업 수요의 본격적인 회복이다, 그런 신호로 해석하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은 일시적인 현상이거나 극도로 낮아진 재고 수준을 약간 보충하려는 움직임, 아까 말씀드렸다지만 기업 재고뿐만 아니라 고객 재고 모두가 감소하면서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제조업 섹터가 전체적으로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지금 신규 주문이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수요 회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규 주문이 증가를 하면서 결국 신규 주문과 재고 스프레드의 차이는 증가하는 것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증가를 하게 되면 경제활동이 개선되거나 향후 성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신규 주문과 재고 스프레드의 해석이죠. 수요의 증가라고 볼 수 있지만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른쪽 차트 보시게 되면 01년도부터 지금까지 좀 장기 시계열로 지금 그린 차트인데요. 전체 대략적인 평균은 5에서 10% 사이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떨어졌던 거는 경기 침체 그 구간이고 5에서 10% 이 밴드 안에서 신규 주문과 재고 스프레드가 유지가 된다는 뜻이죠. 다만 현재는 전체 평균 5에서 10% 사이가 아니고 그보다 레벨 다운이 된 0에서 5%포인트 부근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어디냐라고 살펴봤더니 노란색 부분입니다. 경기 침체 직전에 나타났던 패턴이라는 것이죠. 지금 등락을 하면서 직전달 대비 반등도 하고 이런 모습을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 반등의 범위 자체가
4% 미만이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0에서 5%포인트 부근, 즉 이 노란색 부분에 해당된다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6월달 3.9%포인트로 반등을 하면서 직전달 마이너스 2.5%포인트에 비해서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이런 부분은 실제 수요에 대한 회복 영역이라고 보기보다는 일부 재고가 바닥난 움직임이 보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신규 주문 증가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 차트는 제가 저번 달에 보여드렸던 내용입니다. 고객 재고와 신규 주문의 상관관계를 놓고 봤을 때 지난달 ISM 제조업 지수에서는 이게 역전된 상황이 나왔죠. 고객 재고가 신규 주문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걸 보고 제가 신규 주문이 증가를 할 수 있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흐름에서 이번 신규 주문이 이렇게 좀 반등을 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직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저히 떨어진 재고 수준이라는 점을 유념해서 살펴봐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의 일부 재고의 보충에 따른 신규 주문의 증가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좀 정확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재고 사이클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고객 재고는 전달 대비 더 감소를 했습니다. 이 파란 선 보시면 여기서 더 떨어졌죠. 올해 초에는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이게 결국에는 제조업 생산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때 나왔던 얘기가 제조업이 회복한다, 수요가 살아났다, 생산량이 증가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다만 제가 그때도 재고 사이클을 말씀드리면서 일부 재고 보충의 움직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물론 고객 재고 레벨을 해석할 때는 두 가지 요인을 모두 살펴봐야 되는데 경기 확장을 전망하는 가운데서도 재고가 증가할 수가 있고요. 경기 불황에서도 재고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재고량으로만 판단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제조업 업황의 흐름을 반영해서 해석을 해야 재고의 레벨을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고 현재는 어떠냐? 경기 불확실성으로 재고 축적에는 매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일부 바닥난 재고를 보충하기 위한 신규 주문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 간간히 나오고 있죠. 이런 모습이 업황 바닥에서 본격적인 회복 국면으로 추세가 강하게 모멘텀 반전된 것은 아니다.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재고 증가와 더불어서 신규 주문 증가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고 수주 잔고가 늘어나야 되고요. 배송 시간이 늦어지는 이런 전반적인 수요 개선 효과가 함께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이번 6월달 PMI 신규 주문이 증가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신규 주문이 증가했음에도 전체 지수는 하락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제조업 전반의 수요가 부진한 상태가 유지가 된다라는 뜻이죠. 신규 주문 보시게 되면 지금 45에서 50이라는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파란색이 신규 주문이고요. 전달 대비 반등은 했지만 여전히 45에서 50이라는 이 박스권에 갇혀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조차도 위축 구간이긴 맞지만 다만 더 뚜렷하게 차이가 내는 것은 이 빨간 선 재고입니다. 재고 수준은 재작년에 비해서 레벨 다운이 된 것을 보여줄 수가 있죠. 신규 주문은 큰 변화 없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고가 줄어들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소극적인 재고 관리가 되겠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재고를 보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라는 신호입니다. 이 얘기는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일 수도 있고 종합적으로 경제 환경이 불안정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죠. 게다가 재고가 줄어든 상태에서 신규 주문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수요가 개선됐다라고 해석할 게 아니라 최소한의 운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증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결론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재고 투자를 꺼리고 있다는 것 하나만 보더라도 경제 전망에 대한 기업들의 시선이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런 부분을 의미한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일정 부분 변동성을 보이는 지표이기 때문에 신규 주문 증가가 실제 수요 증가가 아닌 바닥난 재고의 일부 보충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제한적인 경기 회복으로 해석될 수가 있고 다만 이런 부분이 공급망 이슈로 인해서 재고를 확 늘리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고민이 필요합니다. 재고를 더 늘리고 싶어도 재고를 늘릴 수 없는 다른 요인이 없나 공급망 이슈가 아닐까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뉴욕 연은이 발표하는 GSCPI가 있습니다. 운송 비용과 제조업 지표를 통합해서 전체 글로벌 공급망 상태를 측정하고 있는 지수인데 5월 달에 마이너스 0.48로 더 하락을 했습니다. 바닥을 찍고 반등을 했지만 평균이 0이거든요.
0을 소폭 상회했다 다시 마이너스권역으로 떨어졌죠. 게다가 직전 달은 마이너스 0.85에서 마이너스 0.92%로 더 하향 수정이 됐어요. 뚜렷하게 최근에 하락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 이런 상황에서 공급망 압력은 현저히 떨어져 있다. 따라서 재고 보충의 어려움이 공급망 이슈는 아니다. 그렇다면 결국 기업들은 경제 전망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고,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 실제 수요로 신규 주문이 증가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연운의 제조업 지수들을 보시게 되면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도 전달 대비는 개선되는 듯 하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6 기록을 하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연운 제조업 활동 지수도 전달에 비해서 더 위축되는 영역으로 방향성은 흘렀지만 여전히 플러스 1.3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좀 높았다가 떨어지고 있죠. 그 와중에 댈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 지수는 마이너스 15% 기록을 했는데 계속해서 마이너스 권역을 유지하고 있죠. 리치몬드 제조업 지수도 직전 달에는 0으로 회복되는 듯 하다가 재차 마이너스 10으로 위축을 확대했습니다. 캔자스시티 연준 제조업 지수도 마이너스 11로 직전 달에 비해서 더 악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시카고 구매관리 지수도 47.4로 기준선이 50이죠. 이 50을 0으로 보시면 됩니다. 47.4로 반등을 크게 했습니다. 다만 직전 달이 너무나 많이 떨어졌던 상황이죠. 사실상 쇼크 수준까지 떨어졌던 레벨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 반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럼에도 50 미만 위축 구간에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지역 연운 제조업 지수는 등락을 반복하면서 여전히 위축 구간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전반적인 상황이고요. 따라서 6월 ISM PMI는 신규 주문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전반적인 지표들이 위축을 나타내고 있고, 실제 제조업 수요의 회복으로 해석될 여지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지금 확장되고 있는 그런 상황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제약적인 금리 수준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기업들의 PMI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결론적으로 팬더멘털리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제조업 지수가 턴어라운드 하지 않는 한 본격적인 미국 경기의 확장은 아닙니다. 네, 6월 ISM 제조업 PMI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